182페이지를 보면 182페이지. 182페이지. 쉬는 시간에는 전부 다 이제 또 전 시간에는 뭐 드시더만 이번 시간은 전부 다 핸드폰 만지고 계시네. 어? 단체 톡 하세요? 어? 애들 단체 톡 하다 보면은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아시죠? 단체 톡 하면 막 너도다도 쓰면 막 소리가 막 다다다다다 울리잖아 막. 182페이지. 나머지 뭐 진정 명의라든지 수용은 그러니까 수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시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라 그랬어요?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수용하면 다 죽는다. 기억나세요? 직권 등기 할 때 말소 등기 때도 설명해 드렸잖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하면 다 죽는다. 뭐 빼고? 승역 요역지 지역권하고 상속 빼고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또 써 있어 이 내용에 보면. 그 설명 안 해드렸어요? 제가 수용할 때 제가 이쪽 저쪽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 시기 전이 있고 수용 시기 이유가 있으면 요거 살고 얘 소유권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 상속 말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 죽는다. 가등기하고 처분제 다 죽는다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 몇 개만 딱 설명해 드렸잖아. 그 내용이 여기 또 써져 있는 거예요. 저기 181페이지에. 맞죠?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수용은? 단독이죠? 근데 만약에 관공서일 때는 촉탁. 관공서일 때는 촉탁. 그렇게 보고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자고요.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거 여기 몇 개만 보고 가등기 쪽 관련된 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제 이거 가는 거지 그렇게. 전부, 일부, 지분. 어? 이 동네가 좀 저기 서울 치고는 좀 추운 동네죠. 아무래도 저기 위쪽하고 좀 위쪽이라 서울의 북부 지방이니까 훨씬 추워요? 그래요? 자, 전부 가능하고 일부 가능하고 지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상권부터 한번 지상권. 지상권이란 정의가 지상권이란 법에서 지상권의 정의를 내려놓잖아. 어? 남의 땅. 시험에 남의 땅이라고 안 나와요. 타인의 토지라고 하지.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요. 공부하기 전에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 땅 보러 갈래? 땅 보러 갈래? 그러는. 맞죠? 땅 보러 가자 그러잖아. 나중에 공부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좋은 물건 있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사람들이. 맨 처음에 땅 보러 가자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잖아. 여러분들 대화해보세요. 맨날 중개사, 야, 민법이 어떻고, 개론이 어떻고, 그 얘기만 하잖아.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현재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중개사 얘기하면 그 상대방 싫어하지. 자기는 관심도 없는데 그 얘기 하니까. 대화하다 보면 서로 간에 공통적인 뭐가 있잖아요. 보통 대화를 해보면 직업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 직업은 뭐예요? 자, 지상권.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A가 B에게 여기에 공작물, 공작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 수목.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다가 뭐 공작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건이 바로 무엇이다? 지상권이다 이겁니다. 지상권. 그럼 이때 요 A를 여기서 A가 바로 뭐가 돼요? A가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땅 주인.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얘가 무엇이다?
지상권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 지상권 설정자가 뭐가 돼요?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둘이 어떻게?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는 지상권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이 많이 나와요. 등기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안 나온다는 거지.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 자체 나와도 법정지상권 잘 안 나와. 그럼 여기서 A, B하고 둘이 어떻게? 등기소에 가서 무엇을 한다? 등기를 무엇한다? 신청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설정자가 의무자죠? 설정자 의무자. 등기필증 제출하나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죠. 인감도 제출해야지. 왜? 방문 신청일 때는 얘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맞죠? 둘이 이제 등기소로 간단 말이야. 등기소를 가게 되면 등기소에 가면 뭐를 써야 된다? 신청 정보를 쓴단 말이에요. 신청서를 쓴다고, 신청 정보를. 여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무엇? 필요있게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의적 계류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필요있게 사항, 임의적 계류 사항.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있게 사항은 무엇이다? 목적이에요. 목적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목적을 명확하게 써야만 뭐가 정해져요?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거야. 어? 목적을 명확하게 써야 돼. 만약에 이것이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냐, 그 다음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냐, 기타 수목을 소유할 것이냐를 목적을 명확하게 써야만 여기에 무엇이 결정이 돼요? 존속기간에서 지상권의 경우에는 다른 거와 달리 존속기간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최단 기간이 민법에 좀 명문화되어 있잖아. 5년, 15년, 30년. 어? 5년, 15년, 몇 년? 30년. 5년, 15년, 30년. 견고한 거 30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공작물을 소유한다. 존속기간은 필요계상이에요? 임의적 계상이에요? 임의적 계상이니까 안 써도 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5년으로 가는 거야. 5년으로 간단 말이에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줘요. A가. 그럼 존속기간 안 써도 되죠? 몇 년? 30년이요. 건물은 15년. 견고한 거 30년. 근데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5년인데, 야, 그러지 말고 이거 버틸 때까지 하자. 어? 존속할 때까지 하자.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100년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100년으로도. 그래서 최단 기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있지만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도 가능하다? 불확정 기간으로도 지상권을 무엇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지상권 등기는 전부 가능하고 일부 되고 지분 가능하고 이중의 지상권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가 어떠한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온다. 보통 지상권 등기는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수목 30년이잖아. 땅 좀 빌려줘. 나무 좀 심을게. 끝났어. 그럼 30년 동안. 지로 받으면 상관없지만 무상으로 빌려줄게. 그러면 뭐 30년이죠. 그죠?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OX. 철탑을 잘 생각해 보세요. 농지로 가잖아. 그 대신에 농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농작물을 소유하는 것은 안 돼. 수목에 농작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수목 자체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농지 지상권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지상권 문제가 얼마 전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각하할 수 없는 거. 농지 지상권. 각하 대상 아니잖아. 그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상권을 1필지 1부에 설정할 때 분할해라. 틀렸지. 그렇게 해서 최근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금까지 여러 문제, 아주 뭐 다양한 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수십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10문제 미만.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지금까지 10문제 미만이에요. 나온 출제 문제 자체가. 깊은 내용보다는 단순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존속기간이 있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료야, 지료. 지상권은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에요.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계례사항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금이 여기 들어가. 아시겠어요? 근데 지상권은 지료는 임의적 계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에는 목적과 무엇이다.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필요 계산이에요. 그럼 범위는 전부 되나요? 전부 되지. 일부에 가능하죠. 이럴 때는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왜 도면을 첨부를 해야 돼? 도면을 첨부를 해야만 범위를 명확하게 거기다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요거 끝. 지상권 끝이에요. 지금까지 지상권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얘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라는 거지. 지상권 이전 되나요? 지상권 이전 되죠? 형식은 부기등기. 이때는 설권자가 뭐가 되는 거야? 의무자가 되죠? 그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 제출하나요? 제출해요? 아니, 무슨 등기필증 하는데 또 소유자가 아니고 또 그 얘기가 왜 나와? 자, 다시. 등기필증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등기필증은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얘 의무자 아니에요? 지상권자 의무자 아니야? 의무자 맞잖아. 그 제출해야지. 그럼 이제 속으로 저 사람이 무슨 등기필증이 있을까?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면서 받았을 거 아니야. 등기할 때. 지상권 등기하고 받았잖아. 하나. 그죠? 인감 제출해야 안 해요?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와야 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권 등기 말소할 수 있죠? 그 지상권자 의무자네. 맞아요? 인감 제출하나요? 인감부터 하면 안 된다. 등기필증 제출해야 안 해요? 하죠? 인감은? 똑같지 얘랑 똑같지. 그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겠네.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왜? 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부기로 할까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이렇게 가는 거야. 거민 받아요? 거민 안 받아? 왜? 거민 받아요? 안 받아. 결론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렇지. 계약은 맞아. 설정 계약은 맞아. 근데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거미는 안 받는 거예요. 맞죠? 허가 받아.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주면 받고 아까 제가 더 써드렸잖아.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때 유상계약일 때 유상계약일 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아도 되고. 맞아요? 이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야 지금. 헷갈리죠? 좀 헷갈린다고. 그 다음에 지금 머릿속에서 뭐가 하나 나왔었는데 다시 들어와 버렸어. 뭘 하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상권 쭉쭉쭉 됐고. 됐다. 주소증명 정보 주소증명 정보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주소증명 정보. 설명해드렸어요? 동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처음 설명했는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병행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때 제가 주소증명 정보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주소 증명 정보는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이제 기억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등기 누가? 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근데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한다. 설명 안 해드렸어요? 에이.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제출하는 거야? 주소증명 정보는.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제출하는 거냐고요? 권자가 제출하는 거지. 새롭게 권리자 누구예요? B잖아.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죠?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A, B에서. A가 권리자죠? 주소증명 정보 제공해 안 해? 안 해. 얘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니까. 원래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 기존에. 그래서 얘는 권리자만 제출하는 누구도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그래서 매도인도 제출하잖아. 매도인도.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 어디 써 있냐면 직권에 의한 직권 등기할 때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할 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필기를 하면 기록에 남으면 내가 보면 그게 이해가 빨리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필기 잘 안 하시고 하면 그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기억이 안 남는다. 알아서들 하세요. 넘어갑니다. 끝. 더 이상 지상권 등기에서 이거 이상 나온 적은 지금까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민법에서 이런 거 다 공부하죠? 그잖아. 다 나와 민법에서.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지. 이것조차도 민법에 나와 안 나와요. 민법에 지상권 딱 펴보세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 수목,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의물권을 지상권이라고. 전부 가능하고 일부 가능하나 지분에 안 되고 이중의 지상권 허용되지 않고 농지에 가능하다. 첫 번째 줄에 다 써 있다고. 그 내용이. 책에 보면 지상권 나올 때. 그죠? 여기 앞에 지하철 지나가죠? 구분지상권 아닐까? 교각 있고 지하철 지나고 밑에 도로가 있잖아.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교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고가도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지하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가 돼요? 구분지상권이다. 이겁니다. 구분지상권. 그러면 지상권하고 구분지상권하고 달리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1호선도 있을 수 있고 2호선, 3호선 쭉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중의 구분지상권 가능할까요? 이중의 구분지상권. 책 보지 마시고. 가능하겠죠. 지하철 생각하면 돼. 여기에 또 도로 또 만들 수 위에다 또 만들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나시죠? 고속도로에다가 2층 도로 만들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옛날에 정주영 그 현대 명예회장이 대선 공약으로 2층 도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뭐 가능하지. 서울에서 저기 뭐 부산까지 KTX도 만드는데 2층 도로 못 만들겠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GTX도 지하에 50m 이상 내려가잖아. 그것도 하는데 뭐 2층 도로 못 만들겠어요? 뭐 2층 도로 만들기 쉽지. 여기다 하나 더 그냥 하나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보통 이렇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그 토지 보상비 있죠? 보상비가 많이 들어요. 도로 같은 거 만들 때. 보상해야 되니까. 비용 자체. 이중 구분지상 가능하고. 근데 저 지상권하고 달리 수목은 구분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 나무 심어봐야 다 죽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도면을 첨부하지 못합니다. 왜 도면을 첨부하지 못할까요?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우리나라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분지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표현이 돼야 돼요? 높이가 표현이 돼야 돼. 이 높이들이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 지하 몇 메타에서부터 몇 메타, 지상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다. 이게 정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도면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이야,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1차원, 2차원. 평면이잖아, 평면. 1차원은 H의 개념이 1차원이야. XY가 2차원이니까 거기다 H를 더하면 3차원인데 이 2차원인 도면에 X와 Y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도면에 얘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는 구분지상권 할 때는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도면을 첨부하지 못해요. 그 대신에 등기부상에 높이가 써져 있어요. 지하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뭐가 있을 때, 권리가 있을 때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기타에 보면 3번에 계층적 구분 건물의 경우에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구분지상권의 5가지 정도의 특징인데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구분지상권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상권도 몇 번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2010년도 전후로 해서 많이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좀 나왔던 것이 지금부터 하는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에 보시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용익물권이 바로 무엇이다? 지역권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승역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승역지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유역지라고 하는 것은 제공받는 토지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편익을 제공하는 거니까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천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가 논이야. 물을 끌어들이려면 결국은 여기를 통해야만 물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 승역지 토지가 다 빌려줄 수도 있지만 요만큼만 수로 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일부도 가능하죠. 유역지는 자 논이 있는데 여기만 물이 안 고이는 경우 있나요? 논이 여기만 물이 안 고이는 경우 있어요? 논 여기만 물이 안 고여요? 다 안 고이지 안 고이려면? 논이 이런 논이 있어요? 이런 논 농사를 못 져. 물이 안 고이니까 논다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 유역지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일필지 전부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지만 유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 지역권의 일정한 목적이라고 써 있죠. 그잖아. 그 법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일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지. 통행지역권, 뭐 인수지역권, 관망지역권, 조망 이런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러면 등기를 갈 때 이제 등기할 때 A하고 누구랑 A랑 누구랑 간다? B랑 가는 거예요. B랑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신청하는데 당연히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토지 소유자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 등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존속기간 내에는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이럴 때는 등기가 어떤 식으로 가고, 주등기로 가고, 여기에
이 토지의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들도 그 기간 내에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거. 그럴 때는 등기가 어떻게 간다?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칙은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토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는데 등기를 하러 가는데 어디 가서 등기를 하는 거냐면은 등기는 어디 가서 한다?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겠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 승역지 토지하고 요역지가 관할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 등기는 승역지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역권의 등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승역지 토지 등기부 어디에? 승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 기록이 된다고. 을구에. 그러면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딱 해요. 여기다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를 어떻게 한다?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단 말이에요. 표시를 해준다 이거예요. 만약에 관할이 다르면 그쪽에다 알려줘요. 그쪽에다가 통지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둘이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뭐를 쓸까요? 신청 정보를 쓰겠죠. 신청 정보에는 뭐를 쓸까요? 목적을 쓰는 거야. 목적을 쓰고 무엇을 쓴다? 범위를 쓰는 거야. 범위를 쓰는데 여기서 범위는 승역지와 무엇으로 나눠져야 돼? 유역지로 나눠져야 돼요.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 또는 무엇에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나 유역지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전부해야 될 것이고 신청정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신청정보에는 무엇을 써야 된다? 요역지의 표시를 또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 개가 바로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 얘네들이 무엇이다? 신청정보에 기록해야 되는 필요적결의 사항이다 이거예요. 또 지역권에서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가 필요적결 사항. 지상권의 경우에는 무엇과?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결 사항. 그 다음에 나오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적결 사항.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채무자, 권리의 표시가 필요적결 사항.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서 요역지 토지 소유자 현재 누구예요? B죠? B가 누구한테 넘어갔다 소유권이 무엇으로 소유권이 C로 이전됐을 때 요역지 이전 등기를 한다. OX. B 토지가 C 앞으로 이전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면 요역지 이전 등기도 함께 해야 된다. X. 소유권이 넘어가면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번에 시험에 소유권 이전될 때 요역지 이전 등기를 같이 해라.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그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데 이때는 부기등기다. 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이런 문제들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필요기 사항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전세권이 나와요. 전세권. 여기까지만 여기에 지상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뭐로 바꾸면 돼요? 전세권으로 바꾸면 돼. 그렇게 일단 보자고요. 여기에 지상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뭐로 바꾼다? 전세권.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 얘는 전세권 이거 안 되죠. 농지의 전세권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나죠? 전세권은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이 들어가는 거야.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전세권 등기의 필요기 사항은 무엇이다? 전세금과 범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료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존속기간. 전세권 양도 돼요? 양도 되죠? 담보 제공 되죠? 그래서 양도도 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에 대한 특약이 있을 때는 여기다 기록을 해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일단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깁니다. 쭉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고 188페이지. 188페이지로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기타 등기 절차 해가지고 원래
기타 등기 절차는 이제 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런 거 쭉 들어가야 되는데 가등기만 하나 딱 넣어놨어요. 가등기하고 집합 건물인데 가등기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시험에 가등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가등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 가등기가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을 거예요. 가등기 얘기해서 무엇하면 본등기 하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살아. 아시겠어요?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는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데 다 죽는다고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시험에 나왔다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5장에 보시면 이제 가등기가 나오는데 가등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등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넘어와야만 요 가등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만 봤을 때는 가등기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공부하실 때 좀 어렵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가등기 한번 가등기.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종국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종국 등기와 가등기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자, 종국 등기 효력은 가등기 효력은 두 가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무엇?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다? 가등기다 이겁니다. 가등기는 생각보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등기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등기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가등기란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무엇하고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가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부동산의 물건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 또 본등기 시에 순위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보시면 요 그 의 밑에 뭐가 써있어? 가등기 대상이냐 가등기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보시면 부동산의 물건 및 무엇이다?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대부분 넓은 의미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죠, 권리. 그죠? 근데 부동산의 물건하고 임차권이 있는데 이 안에 빠진 게 하나 있어. 뭐가 빠졌어요? 환매권이 빠졌죠. 그죠? 환매권이 빠졌어요, 지금. 이쪽에는 O를 쓰고 이쪽에다 이제 X를 쓸 거예요. 환매 특약의 무엇? 가등기는 환매 특약 등기는 전 시간에 소유과 이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특약에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환매권 양도되죠. 환매권은 양도되기 때문에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무엇이 가능하다? 환매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설정.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소멸이다.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공동신청이죠. 자, 지지난주에 제가 권리자 의무자 설명할 때 등기 청구권 설명해 드렸었잖아. 기억나세요? 야, 내놔. 그럼 청구권은 언제 존재한다? 공동신청의 경우만 존재한다. 단독일 때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보존의 가등기는 허용이 돼야 한대요. 보존의 가등기는. 이 보존 등기는 뭐가 없어요? 청구권이 없어. 왜? 단독신청이잖아. 단독신청. 맞아요? 그리고 처분 제한해 등기는 촉탁등기죠. 그러니까 역시 얘도 뭐가 없어요? 청구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처분 제한이라든지 보존 등기에는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등기 자체가 되질 않아. 가압류에 가등기 이런 게 없단 말이지. 쉽게 생각하면 압류를 가등기 이런 게 없다고요. 아시겠죠? 보통 가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설정의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말소의 가등기, 변경의 가등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 청구권이 시기부인 경우와 정지 조건부의 경우에 가능하고요. 이것이 이 청구권이 종기부라든지 해제 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고요. 자, 청구권을 보존하기 때문에 청구권과 무엇을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에는 될까 안 될까요?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에다 하는 거잖아. 자, 표제부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맞아요? 청구권이 있어요? 없죠. 표제부에 순위가 있어요? 표시번호 표시란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데 얘는 넓은 의미의 어떠한 등기에 권리의 등기에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 권리잖아요. 이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X는 2호에 의해서 각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가등기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임시적으로 하는데 가등기는 표제부에다 할까요? 갑구에다 할까? 을구에다 할까? 해당구에 할까요? 해당구에 하는 거야. 가등기는 어디에다 한다? 해당구에.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가등기는 해당구에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주 또는 부기. 자, 그럼 이거 보자고, 이게. 가등기를 해당구에 할 것이냐, 해당구에 하는 거하고, 주 또는 부기등기냐는 본등기를 갑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갑구에, 을구에 하면 을구에,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부기로 하면 얘도 부기등기로. 결과적으로 이쪽이냐 이렇게 하느냐는 결국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얘하고 결정이 되는 거야. 본등기 여부에 따라 가지고. 대충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대상 쪽에서는. 그리고 가등기 자체를 이전할 수 있거든요. 가등기.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대상에서는 정의 기억해 놓은 다음에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몇 가지 더 있는데 거기서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할 때 이렇게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A가 매도인, 여기서 B가 매수인.
그럼 여기서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뭐를 줘요?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줘요? 중도금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줘야 돼? 잔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잔금을 주지 않으면 A가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 받고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A에서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을 무엇할 수 있게끔? 이전할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무엇을 해놓는다? 가등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잔금을 무엇하면? 주면 내놔 할 수 있는 거지. 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무슨 등기를 한다? 가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고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 이전, 원래는 정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 누가 앞으로 된다? B 앞으로. 이렇게 가등기 했다고 해서 A에서 B로 소유권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 뭐도 가능해? 3번에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제한하는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 이거예요. 얘는 그런 이 가등기 자체로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는 거야. 본등기 시에 무엇을 보존한다? 순위를 보존하는 이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얘 가등기 했죠. 넘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도 가등기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C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무엇도 할 수 있다? 가등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가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도 가등기가 되어 있네. 이러한 것을 보통 뭐라 그래요? 이중의 가등기다. 이렇게 이중의 가등기. 이중의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용될까 안 될까요? 가등기 수천 개 만들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또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도. 대충 이해 가시겠죠? 이걸 이중의 가등기라 그래. 그러니까 이중의 가등기 허용 된다 이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됐고. 가등기는 얘가 지금 현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만 그냥 보자고요. 얘만 보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에? 그래서 2번에 무엇을 3번 없다고 가정하고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뭐 D한테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기억나시죠?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라고 봐야 돼. 전자야 후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일단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2-1. 그러니까 가등기 무엇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형식은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편하게. 대충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D는 역시 이전 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무엇 할 수 있다? 가등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기가 흔치 않지. 그 대신에 이러한 것을 가등기에 무엇이라 한다? 가등기라 그래요. 돼 안 돼? 그래도 되는 거야. 가등기의 가등기는 가등기 무엇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맞아요? 맞지? 가등기 이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이거? 그러면 또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도 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이중의 가등기도 되고
가등기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더라. 이거 공동신청. A하고 누구랑 가면 돼요? B랑 가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어떻게? 단독으로 갈 수 있어요. 저 그림상에서는 단독으로 누가 가서 할까요? 기본적으로 B가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자, 이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가 넘어오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가 혼자 가서 해라고 승낙서 써주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등기 누가? 의무자가.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A잖아. 그죠? 의무자가 뭐를 써주면? 승낙서를 써주면 혼자 가서 그냥 할 수 있다 이거. 어차피 해도 자기 앞으로 소유가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권변동 효력 발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처분할 수 있으니까 혼자 가서 해라고 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 공동을 했으니까. 원칙 공동인데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다. 이의 신청을 했어.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3장에서 좀 띄엄띄엄 넘어왔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어디에서 나와요? 3장에서 하고 넘어오는 것들이야. 여기서는 일단 얘만 보는 거야. 이쪽만. 이쪽 부분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가 가면 신청서 쓸 것이고 신청 정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첨부해야 될 걸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되겠죠. 맞아요?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되는데 검인 받나요? 검인 받아 안 받아? 검인 안 받죠? 왜? 소유과 이전이 아니니까. 허가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제가 아까 예약을 포함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가로 열고 예약을 포함한다. 가등기. 이거는요. 공법 공부해도 맞추겠다. 공법 공부할 때. 그죠? 어떤 분이 저 맨날 구박한다고 뭐라 그래요. 제가 구박 좀 하지 말고. 제가 뭘 구박을 해요.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농지. 농지 취득자 증명 제출해 말아요. 농지를 취득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등기 때는 농지 취득자 증명 제출하지 않아. 그럼 언제 받아야 돼? 본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돼. 근데 본등기 할 때는 안 받아도 되겠죠. 가등기 때 받았으니까. 어? 얘네들은 공법에서도 나오잖아요. 공법에서도. 국토의 개임이 유명한 법률 쭉 하다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인감. 이 그림상에서 인감 제출해 안 해요? 얘를 우리가 가등기 의무자라 그래? 에? 가등기 할 때 의무자라 해서 가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제 인감 들어갈까요? 인감. 빨리 대답하셔야 돼. 그래야 빨리 끝나요. 들어가요? 왜? 그냥? 인감 제출해야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얘 의무자지만 소유자잖아 지금. 그러니까 인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3개. 요 3개가 핵심이라고. 검인받지 않는다.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허가 받아야죠. 예약을 포함하니까. 농지 취득자 증명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맞죠? 이해 가시겠죠,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타 첨부선물 제공을 해.
첨부 정보를 쭉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등기를 이제 실행을 해주잖아. 실행을 하면 어디에다 실행을 한다는 소리예요? 실행은 해당구 어디에다 한다? 해당구에 한다 이거야. 맞죠? 그리고 주도는 어떤 형식으로? 부기등기로 간다 이거야. 효력은 뭐밖에 없어요? 효력은 이거밖에 없어.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할 밖에 없다 이겁니다. 물권 면도적 효력도 없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어요. 추정력도 없다. 거기 써 있죠? 맞아요? 써 있죠? 그러면 이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를 무엇 할 수 있냐면 가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말소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인데 예외로서 가등기를 어떻게 말소할 수 있다? 단독으로. 올해도 한번 시험에 단독으로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가 이것도 설명해드렸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가등기 명의인은 인감할 때 설명해드렸잖아.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가등기 명의인 B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다. 내가 본등기 하기 싫다 이거야. 그 대신에 이것이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첨부 서면이 하나 틀려진다 그랬죠. 소유권일 때는 뭐를 첨부하고 인감을 제출을 하고 소유권이 아닐 때는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억나세요? 인감 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가 가운데다 가등기 말소 써놓고 가등기 명의인 써놓고 소유자이면 인감 첨부하고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쭉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맞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야.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아니 잘 보세요. 제가 100명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제 수업 방식에 너무 불만이 많은 거야. 어? 페이지도 안 알려줘. 밑줄도 안 그어줘. 마음대로 수업해. 어? 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거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했는데 그 여학생인 것 같아. 마음을 바꿨어. 내 방식에 맞춰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진다 이거지.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뭐 10명 있으면 10명을 다 만족시키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있지요. 그런 분들은 진짜 신인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춰드릴 수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여러분들도 저한테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자, 실행. 이제 어디까지 했지? 여기? 요거 설명해드렸다. 자, 보시면 이쪽만 오늘 처음 나와요. 이쪽만 처음 나오고요. 이쪽은 잘 보시면 앞에서 했던 게 안 되면 안 돼. 거민 공부 안 하면 거민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정리 안 돼. 농지 취득 자격증명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모르면 이 OX를 골라낼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가죠? 앞에 단독 신청이 안 되면 안 돼. 이 신청에서 법원의 명령을 제가 분명히 설명해드렸어요. 맞죠? 법원의 명령이 4개가 나온다 그랬잖아. 4개가 나오는데 이 신청에서 나올 것이다. 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그쪽에서 안 되면 여기서 또 헛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됐어요.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줄까 안 해줘? 이것만 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까 안 할까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할까 안 할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요. 자, 등기필 정보는 이거 설명했잖아.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보통 권리에 무슨 등기할 때? 보존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또 무엇할 때? 설정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고 제가 설명해드려서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맞죠? 근데 이 설정과 이전은 청구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도 가능해? 가등기도 가능하죠. 이럴 때도 이걸 작성해 준다 이거예요. 등기 정보를.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되죠? 가등기 이전의 가장 핵심은 부기등기야.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등기 이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부기등기가 가장 핵심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말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인데? 공동인데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가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일 때는 인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감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시험에 나온 거를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한다? 본등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 하냐면 본등기를 하는데 기본 개념으로는 가등기 당시에 무엇이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즉 얘가 가등기 돼도 얼마든지 부동산 처분할 수 있죠. 그죠? 얘가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죠. 본등기 할 때도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이해관계는 제3자에 불과한 것이고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무엇을 했어요? 이렇게 본등기를 했잖아. 맞아요? 맞죠? 그럼 가등기 당시 순위 몇 번? 2번. 본등기에도 순위 몇 번? 2번. 결과적으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거고.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본등기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가등기를 해놨는데 얘가 소유권 이전해버렸잖아. 그 얘가 가등기로 보존한 권리를 얘가 어떻게 침해한단 말이에요. 침해하니까 어떻게 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예요. 올해 시험 문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중간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중간 처분 등기라 그래. 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를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데 얘가 본등기를 했을 때 이 중간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거예요.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죽고 양립할 수 있으면 살아.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B가 가등기로 해서 보존된 권리를 중간 처분 등기가 침해하면 죽고 침해하지 않으면 살아. 아시겠죠? 그럼 이제 쉬운 거부터 한번 볼까요? A가 있는데 A가 B한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줬어. 가등기. 근데 이렇게 가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얘는 C한테 무엇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또한 A가 제3자에게 용익물권, 임차권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또 무엇도 설정해 줄 수 있다? 저당권도 설정해 줄 수 있더라 이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A가 또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두든지 저당권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무슨 등기를 했다?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맞아요?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넓은 의미의 중간 처분의 무엇이라고 한다?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다 산다. 다 산다. 다 산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업을 할 때 대부분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거 어떻게 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틀린다고. 왜 다 사냐면 잘 보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겁니다. 지금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가등기가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 등기, 저당권 설정, 뭐 C,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맞아요? 3번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 전세권 설정 D, 이것도 될까요? 되죠? 맞죠? 이 상태에 얘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냥 후순위로 있으면 되잖아. 그냥 뒤에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후순위로. 맞죠? 그러니까 사는 거야. 소유권에 넘어가면 꽉 끌어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살아. 다 산다 이거야.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에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역시 그 이후에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똑같아. 저 그림하고는 똑같이 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뭐로만 바꾼 거예요? 전세권으로만 바꾼 거야.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용인물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겠어요? 저당권도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요 놈이 무슨 등기를 했다?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는 살아. 얘는 죽어요. 이중의 등기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해 가세요? 5분만 참으세요. 5분만. 이제 다 끝났어. 1번에 전세권 설정에 무슨 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B. 가짜야.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직 전세권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럼 2번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 전세권 설정 C. OX. 돼 안 돼 이거? 왜 안 돼요? 얘 아니라니까. 가짜라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근데 얘는 된다 이거야. 3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돼야 한대요? 안 되나? 이거 돼야 안 돼? 아니 저기 뭐야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왜? 얘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안 돼. 요놈 때문에. 양립할 수 없잖아. 요거 돼요? 그렇지. 돼. 얘는 돼. 맞아요? 됐죠? 저당권은 돼. 이 상태에서 얘가 뭘 했어요? 본등기를 했단 말이야. 얘 죽어야지. 얘는 그래서 산다 이거야. 이해 가세요? 다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다 살고 용인물권 임차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어요.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살아. 지금까지 요 두 개가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시험에 나온 거야. 올해. 근데 다행스럽게 맞는 지문으로 등장을 했어요. 옳은 지문으로 등장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틀린 것은, 이걸 틀린 것은. 근데 틀린 건 여기 나오는 거야,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수업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란 말이야.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는데 또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그거 가능하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엇이 가능하다? 용인물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하다? 저당권도 가능하다고.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했다고. 얘가 바로 뭐야? 중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미안하지만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 죽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 살아. 경우에 따라서는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어. 그죠? 근데
왜 이번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이 어렵지 않았냐면 지금까지 24회까지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쪽에서 나왔다고. 이쪽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데 아까 요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전을 무엇 할 수 있어?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이거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 이루어진 거잖아.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 요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이랬을 때 얘가 무엇을 하면 본등기 하죠? 요 놈은 살아. 즉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것 전부 말소한다. 시험에 나왔어. 전부 말소한다. 그건 아니지. 전부라고 표현하면 안 돼. 왜? 양립할 수 있으면 살고 못하면 죽는 거야. 무조건 전부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험에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너무 쉬운 데 있었다 이거지. 답은 너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 등기는 전부 다 말소한다. X야. 그리고 전부 다 말소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전부 말소한다 그러면 틀려. 이거와 양립할 수 없는 용의문건 임차권만 죽는 거예요. 얘는 다 살고 요거만 살고 요거 죽고 요거 살고 요거 죽고 얘네들은 다 죽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무엇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살아남기 때문에 전부 말소한다가 X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다 죽고 다 살고 용의물권 임차권 죽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부하기 쉽잖아. 근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다 죽지만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살아남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등기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요. 보통 가등기는 한 문제 정도, 많게는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12문제 중에. 근데 올해 한 문제 나왔는데 보통 이쪽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이쪽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보통 2문제. 많게는 3문제. 무조건 시험에 가등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다 살고 용의문건 임차권만 죽고 다 죽는데 살아남는 게 몇 개 있더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항상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가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사는 거지. 가등기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189페이지에 보시면 써 있어요. 보시면 맨 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대상에 보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했을 때 직권말소 대상이 중간 처분의 등기인데 정확하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써 있어야 돼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이렇게 써줘야 돼. 맞는 거지. 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무엇이 된다? 직권말소 되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거 써 있죠? 얘네들은 중간에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말이 틀린 거잖아.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오른쪽에 있는 게 중간 처분과 중간에 이루어진 거지만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도 있다라는 거지. 예외 규정도. 그래서 올해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고 그 밑에 저당권에 의해서 본등기 했죠. 걔네들은 말소 대상이 없잖아. 그 결과적으로 뭐야? 중간 거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표에 용의문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써있죠. 용의문권하고 임차권만 죽더라 이거야. 양립 안 되니까. 그럼 뭐는 산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산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뒤에 보시면 이제 제2절에 집합건물,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절차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1, 2월 달부터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입문서를 가지고 했는데 뭐 입문서는 말 그대로 요약집에 가깝고 내용이 빠진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입문서를 보는 것보다는
기본서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 빠진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왜? 뭐 가려졌어요, 지금? 자, 입문서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서를 보는 게 더 맞는 거고요. 나중에 뭐 4월 달이나 5월 달에 되면 요약집이 또 나와요.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싶어도 아마 안 볼 거라고, 이 자체를. 왜냐면 누락된 부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거 가져오지 마시고 기본서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